대장동은 천재성을 보여준 사업이다. 야당에선 인사혁신처장이 아니라 아첨처장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인사라는 겁니다. 갑질 논란에 강선우 후보가 스스로 물러나니 막말 논란과 아첨 논란에 인사혁신처장이 이제는 문제입니다. 자, 지난 4월과 지난 5월의 발언들을 저희가 좀 찾아봤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영원한 고통이다. 우상호 강훈식은 정치권에서 꼴하지 마라. 치워버려야 된다 등의 갖은 험한 말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첨에 가까운 발언들을 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는 천재적이랍니다. 들어보시죠. 대장동 사건도 그건 이재명의 천재성을 보여준 거예요. 국가도 우리 민족 전체가 이재명의 국가가 돼야 된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곧 민주당이 민주화된다는 뜻이에요. 진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메타노이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처단하고 그랬던 사람이냐, 압박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자 확 뒤집어지는 거죠. 그리고 평생을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 그것을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인들이 점점 이재명과 관련해서 메타노이아가 일어나고 있다. 이재명이 이 시대에 이제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축복이다. 어제 저희 도지쿠쇼에 출연한 민주당 인사 두 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을 발탁한 이재명 정부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는데 원내대표를 지냈던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조차도 그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다라며 고개를 저은 바 있습니다. 자, 오늘쯤은 과연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왜 인사혁신처장으로 발탁해야 했는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김근식 교수님, 대장동은 천재적인 사업이다.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새로 알아가고 있다. 예수다. 민족의 축복이다. 우리가 이재명의 국가가 돼야 한다라는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 당에서 먼저 인사혁신처장이라보다 국민 아첨처장 아니냐 이렇게 또 혹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마 저 자료 화면을 보신 많은 시청자분들도 좀 귀가 좀 간지럽거나 아니면 조금 역겹다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분이 그동안에 어떤 경력을 쌓았는지는 지금 알려진 것으로는 민간 기업에서의 인사 관련 업무를 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발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정치적 이슈나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저렇게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친명계의 가장 듣기 좋은 소리를 지금 일관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런 이야기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게 뒤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재명 찬양, 이재명 칭송하면서 친명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친문,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나 이른바 수박으로 좀 논란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가차없이 때려 붙는 거거든요. 지금 아까 나왔던 뒤에 나오겠습니다. 우상호, 강훈식 의원도 지금은 열심히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 당시만 해도 사실 수박 논란에 조금 휩싸였던 상황이잖아요. 수박으로 분류가 됐죠.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저분의 저 평가 기준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저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이재명을 찬양, 칭송, 오케이, 거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저분의 저 평가 기준은 오로지 이재명에 잘 보이고 이재명에 아첨하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게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향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은 그냥 나서서 맹폭을 하는 거죠. 가차없이. 조국까지도 나중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분의 평가 기준에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만 남아있는 게 아닌가. 특별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잣대도 없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잘 보이기 위한 저는 그러한 아첨의 극한을 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친문 인사들, 지금은 대통령실의 정무수석과 비서실장을 요직을 맡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상호, 임종석 하는 꼴하지 마라. 일단 꼬라지라는 단어부터가 굉장히 다분히 감정적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우상호, 임종석 하는 모습을 봐라. 내지는 모양을 봐라. 내지는 태도를 봐라. 여러 가지 좀 가치 중립적인 표현들이 많은데 일단 꼬라지라는 건 가치 중립적 표현은 아닙니다. 감정적이죠. 이런 애들입니다. 일단 민주당을 다 말아먹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맹폭을 했습니다.
이낙연, 김부겸, 강훈식 비서실장 등을 겨냥해서 여기 있는 얼굴들을 다시는 정치판에 얼씬도 못하도록 하면 된다라고 가혹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 중 한 명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오가면서 마주칠 텐데, 자, 이 평가의 기준, 사람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냉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 건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야당에서는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에서 보는 아첨이다, 이 정도면, 이렇게 비판했는데 들어보시죠. 연이은 인사참사는 인사검증 시스템이 사실상 무너졌고 이재명 정권에서 작동하는 것은 오직 명심뿐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임명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족의 축복이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최 처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아니라 아첨혁신처장이라는 말입니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아첨과 보온 그리고 충성 경쟁만 난무하는 듯 합니다.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약간 불편한 목소리와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른바 인사평가를 매겼는데 몇 점을 준지 아십니까? 마이너스 70점입니다. 이렇게 분류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들 96점. 이 96점은 최동석 혁신처장이 개발했다는 ATM 아닙니다. APM입니다. 역량 진단지수 평가 결과 이재명 대통령 96점 1등, 추미애 의원 78점 2등, 송영길 전 대표 62점 3등.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마이너스 113, 한동훈 전 대표는 마이너스 60인데 한동훈보다 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이너스 10점이 더 적어요. 마이너스 70점. 조국 전 대표는 마이너스 47점. 문재인, 조국 두 분의 의문의 2패입니다. 자, 우리 박정 의원님께서는 이 인사 기준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에 대한 것은 적재적소, 예, 능력 위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과거에 민간 기업에 있었던 것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인사 개혁 조직 팀장을 했어요. 인사 조직 개혁 팀장을 했고 또 교보생명에서도 인사 조직 부사장을 했기 때문에 네. 공적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 대한 것들 골고루 해봐서 사실 우리 공기업이나 또 공무원 조직을 혁신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의 민간 기업과 공기업을 잘하는 분을 일단은 능력 위주로 쓴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이라든지 또 강훈식 예. 상황실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불편했을 수도 있는데 네. 쓴 거 보면은 역시 이재명 정부는 능력 위주의 인사 정책을 쓰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물론 과거에 저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본인이 이제 빨리 인정을 하고 잘못했다면은 사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게 좀 전에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첨에 의해서 인사를 하고 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실은 검찰 라인하고 뭐 능력별로 썼다고 하지만 지나치게 썼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보훈 인사라면 김건희 여사하고 관계된 사람들을 다 썼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는데 네. 혹시나 불편한 게 있을지 모르지만 능력 위주로 쓰는 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인사 철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능력을 제우선시 봤다. 예, 그리고 네. 어쨌든 저런 정도가 돼야지 사실은 우리 편 다른 사람 편 가리지 않고 능력 위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예, 그런데 저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 편파적이나 한쪽으로 치우쳤다면 네.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진행해 보다가 실수가 나오면은 저분도 사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정치 그만둬야 된다라고 평가했던 사람은 대통령 비서실장 하고 있고 무능하다라고 평가했던 분은 장관 후보가 됐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연 인사 기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축복, 구원자, 영어로 하면 이 bless, savior
근데 보통 메시아를 쓸 때 종교에서 메시아를 부를 때 bless, God bless you 혹은 He is our savior. 그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향해서 축복과 구원자, bless, savior라는 표현이 다 나왔어요. 글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좀 헷갈리는 게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뭐 조국도 예수였다고 그랬고 이재명 대통령도 예수였다고 그랬고 뭐 그다음에 예수를 스스로 자칭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저 최동석 그 처장이 일관성은 있어요. 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재명 대통령은 하늘이 낸 사람이래요. 그러면 천재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재란 말도 썼어요. 뭐 대장동 천재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천자가 하늘 천자니까. 그다음 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민족의 축복이래요. 그래서 저게 어떻게 민족의 축복이 되나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민족의 축복이 맞아요. 최동석 처장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하늘이 낸 천재이고 그 하늘이 낸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됐으니 그러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을 받겠는가. 정말로 최동석 처장의 말씀대로 대한민국이 천재 대통령을 모시면서 세계 1등 국가, 세계 최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을지는 그거는 제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네. 저도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제가 봤을 때는요. 다른 사람도 아닌 최동석 처장이 천재인 것 같아요. 아첨의 천재인 것 같아요. 네. 저 정도로 아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일관성이 있는 게 조금 전에도 봤지만 완전히 저분은 반문의 친명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 대표보다도 점수가 더 낮습니까? 이건 누가 기분 나빠야 합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기분 나빠야 합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 기분 나빠야 합니까? 일단 다른 건 모르겠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좀 기분 나쁜 걸 떠나가지고 굉장히 막 그러면 그 정도가 되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황당할 거 아닌가. 황당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다음에 최동석 처장이 한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갖다가 했었냐. 인사는 코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코드 인사하고 편향된 시각을 가진 분이 그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인사를 전담하고 있는 그런 인사혁신처장으로 있는데 대한민국의 인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불안하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벌써부터 좀 걱정이 많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양 변호사님, 대장동 사업이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의 천재성을 보여줬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돼서 많은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되거나 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이 좀 천재적이라고 봤을까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께서는. 그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이제 민간업자, 민간 이제 시행사의 이익을 줄이고 그만큼 이제 공적인 이익이나 이제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더 많이 가져오는 구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시스템 자체는 문제가 없다. 시스템 자체는 차라리 제도화시켜서 좀 다른 이제 지자체가 주도가 되는 이런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는 좀 이제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은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실제 했던 그런 시행사들이나 그 시행업자들, 개발업자들이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좀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부분은 이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건 처벌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설계 자체는 천재적이었는데 그거를 나쁘게 사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잘못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는 개발 이익이 있으면 민간업자들이 다 그 이익을 100% 가져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 그걸 이제 제안을 했다는 것이 그 부분을 전 높게 평가하는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좀 과한 발언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민간인일 때 아직 공직을 맡기 전에 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인사혁신처장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이 없다라고 연결짓는 거는 조금 이제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는 거는 개인 의견이니까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존중할 수 있지만 이제 그 다른 인사들에 대해서 너무나 좀 과하게 비난을 했던 발언 같은 거는 그럼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예. 자,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발끈하고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 화 많이 나고 정말 치욕스럽다. 무언가 말하기도 싫다. 지켜보겠다. 박지원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원색 비난. 윤건영 할 말한 것이다. 우리 검증이 잘못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박지원 의원이 한마디 했어요. 자, 지금 현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이 잘못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벌써 지금 5번째 낭만인데 내용이나 질이 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강선 후보 같은 경우는 갖은 갑질이 나오고 30일을 버텼지만 결국은 같은 진영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팽배해지자 스스로 버티지 못하고 물러났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같은 진영 내에서 지금
비판 여론들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사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강선우 후보 사퇴까지 해서 4명의 고위공직자 낙마입니다. 최동석 처장까지가 이제 5번째 논란이 되고 있는데 4명이 낙마고 5번째 그렇습니다. 논란이다. 근데 궁금한 게 저는 우선 하나 있는 게 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분을 인사혁신처장으로 추천했는지가 궁금해요. 네. 강선우 후보자는 다 알잖아요.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픽을 했을 거예요. 같이 일을 했던 민주당 지도부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최동석 처장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저는 발탁하지는 않았다고 짐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추천을 했을 텐데 지난번에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도 결국 추천 과정에서 그 몇 달 전에 썼던 책 내용조차도 확인이 안 돼가지고 결국 참사가 나서 네네. 다 스스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그때는 정규재 주필이 추천했다고 사후에 알려지기라도 됐어요. 저는 만약에 이 최동석 처장의 경우는 누가 추천했는지를 좀 따져보고 싶고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일각에서는 인사 추천 과정이 지금 불투명하고 이재명 대통령 주위의 최측근들 몇몇이 이걸 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리스크가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 뭐 중앙일보 보도했던 뭐 경기도 라인 일부, 성남 그렇습니다. 라인 일부가 인사를 독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저도 뭐 들은 걸로 현지 형통이란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비서관을 맡고 있는 김현지 씨가 모든 인사를 지금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는 현지 형통이라는 조어까지 돌고 있는데 의혹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것들 의혹에 불을 붙이게 된 게 최근에 강선우 후보자의 낙마 과정에 심상치 않은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발탁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서 사퇴를 권유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전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또 하는 게 저는 A상 맞다고 봅니다. 이러저러하니 아쉽지만 그만둡시다. 근데 일부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대통령실은 부인했다고 하는데 일부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김현지 씨가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김현지 씨의 뜻인지 아니면 대통령 뜻을 전달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둘 다 부적절한 거죠. 저는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위원을 낙마시키면서 총무비서관이 전화했다는 건 저는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고 그런 정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현지 형통이 거짓말만은 아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뭐 최동석 처장 이야기가 이렇게 닿습니다만 도대체 지금 이렇게 난맥상으로 흐르고 있는 이재명 정부 초기의 인사 추천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면 이게 혹시라도 최측근이 좌지우지하는 그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박정원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우상호 그다음에 강훈식 분 같은 분을 지금 초대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했기 때문에 통합, 포용의 메시지를 날린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강훈식 실장은 비서실장으로 발탁했지만 그전에 이재명 대표와 당대표를 겨뤘던 감정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끌어서 쓰는 거고 우상호 수석도 친명은 아닌 분이었기 때문에 쓴소리 하시는 분인데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좋은 평가를 받죠. 그럼 최동석은 무슨 좋은 평가를 받죠? 저는 그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상호, 강훈식 같은 이재명 대표에게 쓴소리를 하는 조차도 끌어쓴다는 포용의 메시지와 전혀 달리 이분은 그냥 아첨을 너무 세게 하니까 누군가가 추천해서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저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첨 외에는 저분을 발탁할 저는 한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김현지 비서관 관련된 이 언론 보도는 아직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높아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대통령실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부인했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